자, 여러분, 우리 13강 우리 취득세 비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라는 게 뭐냐?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여러분.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요. 자, 요거 비과세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 자, 한번 봅니다. 먼저 비과세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규정되는 것은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과세 제외요. 자, 요거 비과세 하게 해달라고 요거 비과세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그냥 과세 제외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이것은 세금 계산을 일단 해요. 자, 그래서 깎아주거나 면제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요거는 이제 깎아주거나 면제했다가 만약에 조건을 달았는데 그 요건이 위배되거나 그랬을 때 조건이 위배됐을 때는 세금을 지체 없이 다시 추징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감면은 여러분들 신청을 요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거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감면은 시험에서 거의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비과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출제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비과세에서는 취득세 비과세가 좀 중요하고요. 자, 예전에는 독립화 문제로도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주로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가 이렇게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줄씩 비과세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당연히 독립화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지방세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요. 공사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다음에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국가 등의 직접 취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자치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는데 원래 법인이에요. 근데 국가나 자치로 봐주는 그런 법인은 제외됩니다. 원래 국가자치해야 된다는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지자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공통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적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개인들 간에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려라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해. 그럼 우리도 과세하는 거고 비과세를 해주면 우리도 비과세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 또는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요. 그 끝에 나와 있죠. 사회 기반 아래쪽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취득 당연한 거고 또 상호주의에 관한 거 자, 요것도 당연히 밑줄이고 또 양가로 2번도 당연히 밑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음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가나 자체가 국가나 자체의 국가나 자체가 취득할 때 비과세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취득할 때 비과세인데 당연하죠. 이것도.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쏘십시오 하면서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아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네요 하면서 세금은 내야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그다음에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는데 아유 외국자십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내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것이 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2016년도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신설된 내용인데 한번 이것도 당연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거나 당연히 이러면 과세를 해야죠.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국가한테 기부 찬합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는 얘기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을 봅니다.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요.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만 신탁 여기도 밑줄인데요.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원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이것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과세하고요. 하여튼 신탁 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설명드렸던 거예요.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 자 취득의 개념하면서 사실상 취득이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할 때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했지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주되니까 형식 취득으로.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로 갔던 거 위탁자로 다시 이전합니다.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요. 이것도 형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현차나서 바꾸죠. 그래서 자 수탁자 경질로 인해서 신수탁자가 취득할 때 신수탁자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되니까 형적 취득입니다.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이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나 자체가 자 내부동산을 징발해 갑니다.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다시 환매권 행사합니다. 이거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의 환매권 행사는 이거 비과세합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배웠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요거 아까 비과세였고 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권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고 근데 이 환매권에 대한 게 아까 세율 특례에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왔다 갔다 했다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니까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과세예요.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아니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과세했잖아요. 등기 비용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그거하고 여러분 비교합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환매권 행사하고 비교하고 양가로 3번 임시건축물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임시행정 공사현장 사무소요. 중과세율 적용대상 재산 제외한다.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다. 임시건축물이라도 자 별장 고오락장 같은 그러면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로서 사용되는 저 고급 오락장으로서 뭐 이런 자 과세예요. 사치성 재산 과세고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밑줄입니다.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임시건축물 요거 사치성 재산이면 임시건축물에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자 요거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존속기간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이다. 자 그러면 요거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비과세고 자 근데 존속기간이 여기 존속기간이 만약에 1년을 초과했다. 자 1년을 초과하면 자 그때는 과세를 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요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1,000분의 22%가 적용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요거하고 비교합니다. 양가로 4번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는데 틀렸습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고요. 제외하고 하여튼 일반적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데 자 다음 밑줄입니다. 공동주택 개수 대수선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주택의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밑줄이요.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자, 이거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 이런 경우에 비과세된다는 것을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우리가 다 받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등록면허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를 보는데 자 등록면허세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우리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자 등록면허세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는 출제 문항수는 작죠? 애초에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 출제 요 문제 맞추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안 해버리죠. 자 공부 양도 적고요. 또 출제되는 문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끼는 부분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 특히 성격 중에서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예요. 어떤 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자 우리가 과세 대상은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등기 등록 대상으로 하냐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를 또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과세 비중 곱하기 세율에서 자 산출세 구할 때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세율 몇 프로 정되느냐 아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럴 때 납세 절차요. 자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런 것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나오면서 주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 문제로서 주로 오지선다 속에서 골고루 섞어서 나왔어요. 계속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종합 문제로. 그래서 특정 부분보다는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 취득세랑 짝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취득세와 비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의미, 성격을 보는데 자, 교재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01번 총설에서 1 등록면허세의 의의와 용어에서 의의를 봅니다. 줄은 안 그셔도 되고 읽어보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자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변경, 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 같은 변경, 소멸, 말소 등기요. 소멸, 말소 등기. 자 이렇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자 하거나 또 각종 법령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등록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취득세하고 옛날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와 등기했을 때 냈던 등록세 내용이 통합됐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로. 자 그래서 이게 통합된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봅니다. 통합된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통합된 세금이라 여기 보시면 자 옛날에 자 보세요. 취득세 자 신고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했어요. 뭐하러 이중으로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취득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하거나 뭐 이럴 때 취득과 관계된 자 요 사항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 그 외 사항 있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 있잖아요. 요 사항은 이게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자 면허세하고 요 두 개 세금을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전의 등록세 일부 내용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지금 등록 면허세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져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나눠져서 자 종전에 여러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 일부요. 금방 얘기했던 자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온 거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태까지도 등록 면허세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항상 등록 면허세는 제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면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용어의 정의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등록이란 뭐냐 몇 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자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매출이요.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번, 자뭐 광학권 및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에 뭐 면허에 대한 거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이런 것 4번까지는 알 필요 없고 5번에 대한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등록면허세 성격인데 여러분 박스 안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자 우리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요. 물건 소재지 도구요.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도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도구 하는 것은 도잖아요. 그래서 도구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거기 특징을 보면 여러분은 동그라미 1번 행위세예요. 이런 건 뭐 별거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부가세금이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는 거. 그 다음에 유통과세입니다.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는 세금이고 응능과세도 줄글 필요 없습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세니까 그 옆에다 써놓으셔야죠. 물세니까 취득하는 물건 각각 등록하는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3개 제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고 했습니다. 개별과세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자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요까지는 우리 5개 주요 세목에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정액세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죠. 종가세가 적용되고요. 세율이 종가세일 때는 일정한 세율로 적용되죠. 그래서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자 이렇게 일정한 금액 곱하죠. 건당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이잖아요. 자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요. 종량세고. 자 그 다음에 또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 또는 정액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되고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5번 형식주의 과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해요. 그리고 그 등기등록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밑줄이고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 등록관세에 가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야 돼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지 만약에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록관세에 가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자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환부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자 요거요. 그다음 자 보세요. 요거 환부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면 환부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점심 때 어느 곳에서 거기 강의하러 가면은 그 점심 그 밥 먹는 데가 있어요. 그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왜냐면 그 저는 점심 때 뭐 먹을까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그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몸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냥 강의 끝나면 그 한식 뷔페 가면은 거기 좋아요. 그냥 펼쳐져 있는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먼저 선불제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저 뷔페처럼 쫙 돼 있잖아요. 그럼 먹고 그냥 대충 먹고 나오면 되는데 자 제가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밥이 없어요. 밥이. 그래서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 사장님 밥이 없네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한 시간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자 일단 다시 나와야죠. 안 먹고 그럴 때 자 돈 낸 거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밥을 못 먹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자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번엔 또 봅니다. 형식주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요.
자, 을명의로 등기까지 됐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까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 계약의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렇게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예요. 한번 보세요. 환원한 경우에. 자,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주냐? 여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는 건데 이거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자, 이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의 과세하는 책임입니다. 등록이 있다. 자, 등기가 절차만 제대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어요. 돌려주고. 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절차만 정당하다 그러면 얘가 등록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자, 안 따지고 자, 등기 됐다 그러면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이게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형식주의 과세,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책임이라는 거, 또 등기등록 할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자,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안 따진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됐고요. 그다음에 자,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다. 또 그리고 구세고 도세입니다. 그래서 자, 26개 시대에 다음 중 특별시세 인조세가 아닌 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 구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02번의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는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이제 납세지관하는 도구에서 부과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구고, 도가 아닌 곳에서는 도입니다. 시군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를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부를 진다. 2번 봅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인데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시법 배우는 그 등기 권리자예요. 왜 외관상이라고 하느냐?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자,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자, 등기만 절차만 정당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거기다 밑줄을 긋고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할 때 그 사실상 그 등록을 하는 자인데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이 아닙니다.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무슨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쭉 거기 나와 있죠?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무자, 말소 등기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요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무슨 말소 등기할 때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설정 등기 또 말소 등기 할 때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요걸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자,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 쭉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제가 한 대로 정리하면 돼요.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그러고 보니까 칠판 지울 때는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칭도 좀 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목 운동도 이렇게 좀 좌우로 돌리고,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자, 결론적으로 권자예요, 권자.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있죠.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당권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 이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 얘 그러면 채무자겠죠? 자, 채무자고 그다음에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저당권자, 채권자가 되고요. 자, 근데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자, 그랬을 때 얘 저당권을 이제 설정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이제 설정자가 되고 채무자가. 얘는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은행은.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잖아요. 자, 그랬다가 말소 등기를 해요. 그 은행에 돈 갚아가지고. 그러면 그 등기 부상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는 그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무슨
자, 이게 임차권이든 지상권이 다 똑같습니다. 임차권, 지상권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전세권이든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납세무자는 권자고요. 저당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 무슨 설정 등기는 자, 여러분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은행이 되는 거고요.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니까 역시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임차인. 자,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떤 공작물, 건물 이런 걸 소유하는 자니까 자, 지상권자가 납세무자니까 지상권자는 누구예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하는 자잖아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죠.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결론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입니다. 우리 교재 말소 등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면허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03번의 과세물건과 납세지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객체. 자, 그 다음에 2번의 과세대상과 납세지인데 과세대상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 뭐 등기 등록할 때 자, 등기 등록 대상이 어떤 거냐는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납세지를 보면 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물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그랬습니다. 취득세 할 때 제가 일별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원칙 주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다. X입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16번, 10번, 뭐 11번 이것도 참고서로 한번 보시면 무슨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무채상권 중에서도 무채재산권 중에서도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적 권리잖아. 이런 것들은 자, 물건 소지를 어떻게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당권 등록을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저작권자 주소지야. 주소지를 따라가야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로 하는 예외도 있지만 중요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6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여기요.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쭉 밑줄에다가 등록관청 소재지에 사각형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취득세에서는 이걸 소재지별 안 분했어요. 그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소재지별 안 분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해요. 등록관청 그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별 안 분하여 각각 납세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 분해요. 같은 취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소재지별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요. 이거 포인트예요. 자,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산을 처음 요거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각각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고 처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각각 X, 나중에 X 해놓으세요. 자, 돼지꼬리 땡겨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 50억 원을 빌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담보를 요구하겠죠, 은행에서.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뭐 A 부동산,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자 B 부동산, 또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럴 때 담보로 제공할 때 이 ABC 부동산이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자, 공통 요 50억 원 채권 금액을 공통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요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만약에 서울 A 부동산이 소재하는 등기소에 등록관청에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 A 부동산이 소재하는 이 등록관청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각각의 또는
안 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아니고 처음 또는 나중에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처음을 나중에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고 18번 자 지금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면에 대한 것은 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느냐? 1번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 등의 자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세는 당연하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등록 우리도 과세해야 되겠죠? 당연하고 국가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기타 비과세에서 양가로 1번입니다.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양가로 2번 또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처 변경 이런 등기등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등기관이 잘못 쓰고 아차 실수했네 고치고 행정구역 바뀌고 이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요. 그 밖에 지목이 묘진토지 등록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지목이 묘진토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쪽 한번 보시면 지목이 묘진토지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목이 묘진토지 취득세에서 배웠어요. 지목이 묘진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과세했어요. 어떤 세로 과세해요? 지목이 묘진토지?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로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묘진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있죠? 얘네들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이거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토지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자, 이것도 세목별로 한번 비교합니다. 지목이 묘진토지, 등록면허세 비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자 그리고 05번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근데 납세 의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객관적인 취득은 객관적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등록 당시 가액이요. 부동산 자 등등등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바꾸겠죠 시험에서 취득세가 헷갈리라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입니다. 원칙 신고한 가액.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밑줄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원칙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 됩니다. 밑줄이고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거 취득세에서 똑같아요.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똑같아요. 양가로 3번 특례가 있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 우리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놨던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어요?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요.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 표준해요. 이런 경우 및 개인의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하는 경우 해놓고서 돼지꼬리 땡냐해서 잘 모르겠으면 국수공판법 부 적어놓으시고요. 및 개인의 건축물의 건축, 대손, 취득 등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한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에 자 나왔었던 거죠. 최근에도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사각형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 이어져서 나오죠.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쫙 밑줄 다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에는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가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느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지만 등록면에서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락 감가상각의 사유로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자,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증명되는 금액입니다. 이 변경된 가액, 이것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록 당시 취득하고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또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닙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 후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자, 보시면 과세표준의 적용 그래가지고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자, 한번 봅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 꺼놓고요. 이게 어떤 거냐? 근저당권 같은 것은요, 여러분. 근저당권 같은 것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얘네들은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뭐는 있어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게 뭐냐? 채권 최고액을 얘기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예를. 그다음에 안분 계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건, 자, 그 부동산, 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자, 한 건 건수로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밑줄이고요. 세율 봅니다. 자, 부동산 등기 등록세 세율은요, 다음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 별 표시해놓고요. 외우셔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 찍었구나, 제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 건물 지어가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와 있느냐? 자, 왜 나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와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 있냐? 자, 그러면 왜 나와 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냐면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 이게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냐? 만약에 여러분요. 2010년도에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고 그 다음에 신축했고 그런데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신축해서 자 보세요. 취득세는 이때 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등록세는 안 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한다고 쳐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이요. 자, 이거 보세요.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예, 등기만 할 때. 요때는 자, 취득세가 원래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으로서 지금은 2.8%예요. 그럼 2.8%를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때 취득세는 냈으니까요. 취득세는 예전에 냈으니까 취득세는 냈으니까 자,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8%만 받으면 돼요. 보팔 0.8% 보존 등기할 때 0.8%.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존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옛날에 자, 취득세를 냈거나 아니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이번에 등기만 할 때 그렇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거나 그럴 때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자,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과 가등기도 역시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리고 꽃 표시에 거기 채권 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권 가액은 지웁니다, 여러분. 채권 가액은 여러분들이 자, 또는 채권 가액 되는데 채권 가액은 지우고요. 부동산 가액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정되려고 해도 개정이 안 된 거라. 자,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면요. 보세요. 머리글 잘 따서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 부동산 가액이에요.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은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소가지 없는 애들. 그래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은 1000분의 8, 0.8%네요. 자, 여기다가 2% 플러스하면 이게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표준세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0.8%예요. 자, 1000분의 8.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요. 보 8. 우리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여러분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자, 보 8. 아니 버팔로 구두는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보팔로 구두는 없지만 있다고 하고 보8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 우리가 취득세에서 상산팔, 무독립팔, 유십이십, 원팔, 영삼십계는 이건 다 등기비용에 대한 거 옛날 등록세 세율을 외운 거고 거기다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가액이 부동산 가액이 자 유십이십 맞죠? 2% 상속으로 인한 거 상산팔 무조건 뒤에 거예요. 0.8 맞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독립팔 1호 맞잖아요. 1000분의 15 1.5%. 그래서 보존 등기 보8 유상으로 인한 거 유십 20 자 상속 상산 8 무상으로 인한 것 증여 같은 거 무독립 8 1호 자 1호 자 1.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가 등기비용 외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입니다. 채권 또는 채권 가액에서 채권 가액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로 바꿔요. 요역지 가액인데 근데 여러분 자 사실은 지상권부터 저당권 거기 쭉 나와 있는 여기까지 소유권 이외 권리들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세율이 다르죠. 근데 소유권 이외 권리들은 자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똑같아요. 1,000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0.2%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 보증금의 자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임차 보증금으로 자 이거 바뀌려고 하다가 또 안 바뀌었어요. 이게 임차 보증금을 자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고쳐놔야 되겠네요.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고칩니다.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을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고칩니다. 임차 임대 보증금으로 바뀌려다 안 바뀌었어요. 월 임대차 금액으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고쳐놓습니다. 자 고쳐져서 교재가 고쳐져서 이렇게 받게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져서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은 자 고쳐져 있을 것이고 제가 고쳐놓을 건데 안 고쳐진 분들은 고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이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임대차 금액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보증금 아닙니다. 바뀌려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느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주로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수단이니까 채권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세율은 다 소유권 이해 권리 되니까 얼마고요? 0.2%입니다. 1000분의 2고.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고 종량세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고쳐 놓으라는 걸 좀 안 고쳐져 있는 교재에서는 고치고 고쳐져 있는 교재가 있을 것이고요. 탄력 세율이요. 역시 지자체 장은 표준 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중과세율. 자, 그다음에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율과 중과세율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과세율과 나중에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은 우리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이어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겠습니다.